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캐시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웹캐시는 이제 11% 하락한 14,000원에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은 76만 주로 지난주 금요일 대비 30% 수준으로 거래량은 급감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는데, 그렇다는 거는 오늘 이제 매도세가 좀 강했던 하루라기보다는 매수세가 없었던 하루라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장중에 매수세가 없었던 이유들, 그 부분들과 함께 오늘 웹캐시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 웹캐시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000원에서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분석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같이 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웹캐시가 금융 에이전트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았고 향후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 속에서 웹캐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단 1분기 실적 가운데 11분기 만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19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8%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향후 2분기 실적에 있어서도 예상한 추정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3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9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 8.2%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어떤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신제품, 그래서 올해 금융 에이전트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을 하는 가운데 올해 8월에는 CF 2.1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어떤 신제품 출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 웹캐시 대부분의 어떤 솔루션들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어떤 대선 후보들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A 지원 확대죠. 투자 확대,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웹캐시는 지역화폐 관련 어떤 이슈들 플러스 A 관련된 어떤 이제 지원 사업과도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 산업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AI의 지원 확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추가적인 어떤 신제품 AI CF 2.1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버전 출시하는 시점에 맞춰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11%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원인은 일단 어제 이제 5월 18일 날 대선 토론회가 있었고, 이 대선 토론회에서 이 호텔 경제론이 다시금 또 쟁점화되면서 지역화폐 관련주에게는 다소 좀 악재로 작용했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호텔 경제론을 다시금 또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2017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던 그런 경제론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정 수준의 어떤 공적 자금만 투입하더라도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 비슷한 비유로 호텔 경제론을 이제 들었다라는 건데, 한 8년 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다시금 이 또 호텔 경제론을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사람이, 외부인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걸면 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에서 외상값도 좀 갚고 침대도 좀 사고 가구를 이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또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 먹게 되고, 또 치킨집 주인은 그 돈으로 문방구에서 물품을 또 구매를 하고, 그리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진 10만 원을 갚는다라는 건데, 이후에 호텔 예약자가 이 예약을 취소를 하고 환불을 받아서 10만 원을 갖고 떠나더라도 이 동네 자체에는 들어온 돈은 없지만 어떤 돈이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했다. 이것이 경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이게 이제 호텔 경제론인데, 이 호텔 경제론을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 또 다시 또 쟁점화가 됐던 거죠. 사실 뭐 좀 잊혀져 갔던 부분들인데, 지난 16일 날 이재명 대표가 전북 군산 지역 유세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호텔 경제론이 다시 또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 사이비 경제 이론이라는 어떤 강하게 어떤 비판도 나왔던 부분들이고,
결국에 투숙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호텔 주인만 죽어나는 무책임한 경제론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 정도 하락을 했고 주가가 이제 어떤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었던 15,000원도 깨고 내려가게 되면서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과연 이제 21선에서 되돌림 반등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속에서 뭐 61선까지 조정폭이 확대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선은 이전에도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했듯이 현재는 가격 조정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면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야 다시금 또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 속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가격적인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이제 주가가 시초가가 한 5% 빠져서 출발을 하면서 요만큼이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락 갭이 발생이 됐는데 이 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시차의 어떤 차이는 존재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메워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웨캐시가 향후에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바닥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시 반등 흐름들을 통해서 이 갭을 메우는 과정들이 반드시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15,8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전처럼 또 강한 상승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역화폐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표 공약이 지역화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결국에 정책화될 수가 있고 이 정책이 편성이 되면 예산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여전히 뭐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반기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화폐 예산이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된다거나 했을 때 1차 추경 때는 한 4천억 원 정도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 단위로 또 뭐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웹캐시가 수혜주로서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웹캐시의 핵심은 결국에 이제 지금 공약주인데 이 공약주들의 운명은 결국에 이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3일 날 이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관련주들이 이후에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낙선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크게 힘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되 이후에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만들면 이 오늘 하락갭 이런 부분들을 또 메워주는 그런 이제 반등들이 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서 바닥을 어디서 잡아가는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1대1 종목 상담 및 주력주 리포트 받는 방법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우측에 보시면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번호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시황이라든지 종목 상담이라든지 주력주 리포트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1대1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회복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빠져서 고민되는 종목들
한두 종목씩은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도 종목명하고 매수가만 딱 적어서 010-2230-135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보넥스트 투자자문사 전문 인력들이 여러분들 매수 단가하고 비중 다 고려해서 무료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넥스트 투자자문 제휴기념 이벤트로 투자자문에서 보내드리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매주마다 발행되는 주력주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어떤 테마나 섹터를 선정을 하고 그 가운데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로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인데 이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010-2230-1350으로 주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